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업할 내용은 12장이 있는 시설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시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지 관리들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은 차이점이 있는지 시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선생님이 써놨지만 시설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지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개요를 볼게요. 시설관리 시스템에서 괄호치고 F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의 운영 관리 기능 및 건물의 기술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면 FMS로의 접속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FMS 환경은 케이블 기반 시설과 산업 표준 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표준 이더넷 IP 네트워크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FMS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FMS의 정의는 특히 건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BMS와 혼동되기 쉽다라고 하면서 FMS는 시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밑에 먼저 보면 BMS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빌딩 시스템의 운영 기능, 생명 안전 및 건물의 자동화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내용이 다르다, 비슷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S를 먼저 보면 서비스 절차, 재고, 조달 및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이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거나 인사, 재무, 구매 등과 같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품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의해 공급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죠, 내용이. 그죠? 그 밑에 보면 BMS는 건물 자동화 및 생명 안전 시스템의 제조사에서 공급받는다. 이 시스템들은 시스템 제어를 통합하고 특정 기기 및 장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스템 경보를 통보하고 운영자가 시스템의 설정 및 값 스케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국에는 유지 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동일한 겁니다. 근데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면은 둘 다 유지 관리인데 첫 번째 말하는 FMS라고 하는 유지 관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안에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고 보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언제 제품을 구매해야 되고 발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그 밑에 있는 BM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딩 자체,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79페이지 첫 번째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분모가 있다. 이 시스템 두 가지 모두 에너지 소비 보고에 대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FMS와 BMS가 모두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더 강하냐,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볼 것인가, 또는 건물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업무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관점적인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어쨌거나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최적화될 수 있느냐에 관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MS는 시설의 소유주 및 시설 관리자가 운영 및 시설 관리 요구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발주를 관리하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작업에 배정되어 있는 임무를 추적한다. 작업 현황을 추적한다. 작업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작업 종료를 추적한다. 향후 참조를 위한 업무를 기록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은 건물 운영하고는 조금 다르죠.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랑 좀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발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 자재, 발주를 위한 출장, 경비를 추적해서 또한 발주 및 발주에 기반을 둔 향후 시간 분배를 위한 프로젝트 인력 수요에 대한 문서를 기록하며 추가 비용 및 시간에 따른 작업 성능 지표를 관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어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건물이 물류를 관리하는 업종이고 물류 창고야. 건물이 물류 창고를 우리가 하는데, 시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철근의 강도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혹시 눈이 많이 지붕에 쌓여서 무너질 염려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시설 안에 어떤 장비가 들어와 있느냐, 어떤 제품이 지금 들어온 상태냐, 어떤 업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이 업무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작업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느냐,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적화시키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FMS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산 관리 모듈은 모델명, 고유 번호, 위치, 판매자, 내부, 원가, 중심점, 보증, 성능 및 문서를 포함한 장비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도 있지만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기계 장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자재. 기자재 관리 시스템은 반입 및 반출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 및 장비 부분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정량의 기자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기자재 관리 모듈은 일반적으로 발주 시스템 및 구매 시스템과 통합된다 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자재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되겠죠. 특정 제품이 지금 우리 건물, 우리 시설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라 칠까? 그러면 어디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 원료가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냐, 재고 상태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얼마 후면 소진이 되냐, 그러면 언제 내가 발주를 넣어서 원료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완성된 다 만든 제품이 지금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게 언제 반출될 거냐, 그러면 여유 공간은 얼마가 되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공장에 창고를 더 지어야 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창고 안에 이 제품을 쌓아 놔야 되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온도 제어를 또 해줘야겠죠. 그럼 적정 온도, 습도들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게 기자재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 그러니까 빌딩 자체만 놓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밑에 조달 관리를 또 보면, 조달 관리는 판매자 서비스 및 장비를 위한 조달 절차를 자동화 및 능동화한다. 그 밑에 또한 계약 및 계약일, 계약자 수행 성과를 추적하고 사전에 결정된 유지관리 일정에 기반하여 자재 및 장비를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발주 관리, 자산 관리, 기자재 관리, 조달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지관리라고 하는 BMS랑은 차별화된 조금은 다른 개념의 시설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건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최적화되어야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MS라고 하는 거는 BMS랑 약간은 차별화가 되지만 이거 두 개가
약간은 섞여 있다.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건데 건물 자체의 유지관리보다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건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를 관리하는 데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건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는 건물 관리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BMS가 유지관리가 되겠죠. 그죠? 약간은 차이가 있죠.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BMS라고 하는 거는 이 BMS 모니터는 스마트 빌딩의 기술적 시스템을 관리, 제어 및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써있죠. 첫 번째 줄에. 그죠? 우리가 아는 유지관리죠. 그래서 이 시스템들은 진입 제어, 비디오 감시 시스템, 화재 경보, 공조 제어,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한 조명 및 전력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아는 그 유지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제어 및 관리 기능에 대한 현황, 기록된 정보, 개요, 분석, 가시화 및 보고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대상 건물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보 및 기타 상황에 대한 감지, 고지 및 관리를 한다. 시스템 기능, 접속점, 기기 및 통신 네트워크의 진단, 관찰 및 보고, 개별 스마트 빌딩 어플리케이션 간의 접속,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건물 관리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는 BMS라고 부른다. 다르죠? 다릅니다.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BMS에서는 운영자의 업무 환경의 다음 사항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밑에 쭉 나와 있죠. 경보 내역, 사건 내역, 동향 시각화, 그룹 제어 및 그룹 동향 시각화, 통신 상태, 시스템 상태, 환경 설정 시각화, 통신 연결 상태, 시스템 변수 환경 설정, 스케줄 배정, 휴무일 배정, 기록 배정, 사건 기록 및 검색, 기간 내역 및 환경 설정 지점별 상세 내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관리는 건물을 관리하는 거다 라고 하면 BMS의 개념이고, 그거 외에 이 유지관리가 업무를 관리하는 거다 라고 보면은 시설관리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냐 관리냐에 따라서 주체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설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건물 안에 있는 뭔가 생산 시설이 되는 겁니다. 기계, 예를 들면 뭐 시멘트를 만드는 기계, 아니면 뭐 목공소라고 하면 나무를 깎는 기계, 이런 것들에 의미하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12.3에서 말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헷갈리기 쉽죠? 헷갈리지 않도록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렇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제실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다. 스마트 빌딩의 일부인 EMS는 공조, 조명 제어, 전력 관리와 같은 주요 전기 및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은 최적의 에너지 사용을 위한 장비 유지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공조 및 조명 제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면 EMS는 FMS와 BMS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이 시스템들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MS라고 하는 게 BMS 안에 하나의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모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FMS에 속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MS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건물을 학교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 건물을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BMS의 개념이 강하겠죠. 그죠? 건물 안에 온도를 관리하고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FMS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장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작동하면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유지 관리해 주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때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하기 위한 시스템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예산, 그 다음에 예산 및 실제 사용량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를 관측하기 위한 공과금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사 건물과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어요.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비교해서 그 건물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썼냐, 적게 썼냐, 만약에 많이 썼다면 왜 많이 썼냐, 이런 것들을 추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열적 쾌적도 또는 조명 대안에 따른 효과 분석, 즉 조명 제어 전략, 적합한 환기율 및 관련 요소에 따른 비용 산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에너지는 장비가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때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EMS는 기계 및 전기 장비에 적합한 유지 관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적합한 운영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 장비가 그 이외의 범위에서 운영될 경우를 대비한 경보 설정이 필요하다. 그때 필요한 게 온도, 진동, 압력, 공기질, 습도, 에너지 소비, 가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요 항목들을 우리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안에서 모니터링해서 관리해줘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동화 유지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그때그때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센서나 제품 IoT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 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사람이 이거를 하나하나 보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자동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라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나온 게 바로 자동화 유지관리 시스템이다. 이 우리가 자동화 유지관리 시스템을 CMMS라고 부른다. 이거는 장비와 자재의 다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CMMS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기타 관리 영역 및 업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산 및 임대 관리, 예산, 공간 및 동선 관리, 실예약, 가구 및 장비 관리, 긴급 상황 대비, 환경의 질, 발주 요청 유지 관리가 이에 포함이 된다. 최근의 CMS는 프로그램 특성 중 한 가지는 데이터를 건물 내 공간에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설계, 우리가 CAD라고 부르는 CAD 파일을 다룰 수 있어서 해당 정보를 직관적인 시각화 방법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는 CMMS에 의해 가능해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유지관리 시스템인 CMMS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CAD 파일을 이용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CAD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지만 더 나가서 BIM에서 이야기하는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CAD라고 하는 파일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공간의 크기, 복도, 실명 뭐 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획득 정보가 좀 비교적 제한적이죠. 반면에 건물이 요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층고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게 가변적인 건물도 있고 가벽이 쳐져 있거나 이제 확장될 수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캐드 파일로 했을 때의 약간의 부족한 점들을 사람이 또 손으로 입력해줘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캐드에서 3차원 유지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BIM에 있는 공간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공간 정보라고 하는 거는 평면상의 정보 말고 단면상의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게 나오죠. 층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장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 캐드상에서 봤을 때는 그 실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 문, 이런 창문, 그 다음에 내장재, 요 정도를 확보하는데 거의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반면에 BIM 안에서는 모델링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실 안에 형광등이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문이 어떤 종류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 문의 크기가 얼만큼 됐는지, 창문이 바닥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창문의 종류가 뭔지, 창문의 성능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그 안에 BIM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자동화 시키기가 쉽겠죠. 관리가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동 유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BIM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건물 관리 시스템들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버로 정보를 구축해 놓게 되면 관리가 좀 더 쉽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캐드를 이용한 방식은 지금 이미 다 돼 있는 거라고 본다면 앞으로 BIM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좋게,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시설 관리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시설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자, 캠퍼스에 건물 관리자 또는 시설물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 제어 센터에 앉아가지고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의 말하는 시설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면 되냐면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시설과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공학관에 지붕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수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했냐, 이 지붕 공사를 한 사람은 누구냐, 언제 했냐,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 그러면 이게 다음에 교체 주기는 언제였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가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시공자를 컨택을 해서 공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건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전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시설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시설 관리자는 거의 모든 조직에 있어요. 자, 방송국에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 한전 건물이다.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수자원 공사다. 필요하겠죠.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럼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빌딩도 있고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요구되는 업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럼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건물의 자동화 유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줄 안다. 그 다음 앞에 나와있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보고 지금 현재 건물 상황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건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HVAC이나 조명이나 화재 경보기나 센서에 대한 이해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시설 관리자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 공간의 다양한 기술력이 접목되고 건물이 더욱 복잡화됨에 따라서 시설 관리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책임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설 관리자는 새로운 기술력이 유지 관리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력 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요. 또한 건설, 지역 법규, 구매, 프로젝트 관리, 계좌 관리, 인사, 건물 시스템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설관리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시설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담당 시설을 위해서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건물의 기술적 시스템과 시스템 통합의 수준이 신축 건물의 디자인 단계에서 제기되고 많은 결정권이 건축가 및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의 성능을 관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설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관리자는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건물의 디자인 및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보시면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요구 및 요구되는 통합의 수준에 대한 확인,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비용 및 이윤 평가, 결정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선택사항의 제시, 설치 기간 동안 통합 프로세스의 일부로서의 전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커미셔닝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시설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설 관리자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음에 시설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시스템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것만 생각했겠지만 여기 안에 보면은 그런 거 이외의 내용들도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건축 설계를 전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런 쪽으로 간 분들도 있어요. 사실 건축 설계 사무소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건축사도 따셨다가 설계 쪽은 자기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건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시행사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감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사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 관리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해주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려면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건물 설계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가려고 하면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때 건물을 우리가 새로 신축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그때 시설 관리자분께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설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현상 설계라고 하는 거 보면 관공서를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관공서라고 하는 거를 짓기 위한 그 현상 설계의 내용들을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안에 걸 보면 그거를 누가 작성을 하느냐 시설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요구사항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기능과 요구 조건을 충족하게끔 설계를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거의 업무가 이 시설 관리자의 일이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추후에는 갈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왔을 때 현상 설계를 한다거나 했을 때 매우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관리자라고 하는 분이 시설 관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건축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을 설계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쁘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지만 건물을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써야 되니까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쉽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설계를 해주면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12장의 시설관리 시스템을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